안녕하세요. 애니능률 수학개발팀 한아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 대수의 첫 번째 단원, 자연수의 구조, 본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1-1은 자연수의 구조와 계산, 자연수의 성질로 큰 두 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원에서는 자연수가 어떤 수인지, 계산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학습하고 나서 계산학습을 바탕으로 자연수의 성질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자연수의 계산 방법은 자연수가 만들어진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자연수의 성질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자연수 계산에서 배운 곱셈을 토대로 역곱셈을 이용해서 수를 분해하고 분해한 수들로 자연수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면 자연수의 구조와 계산은 초등 3학년부터 초등 5학년 1단원까지 내용에 포함이 되고요. 자연수의 성질은 초등 5학년 2단원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수를 배우면서 가볍게 정수 개념을 살짝 중등연계로 다루어 주고요. 소인수 분해를 살짝 다루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열은 심화 문제에서 초등에서도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고등수학 개념입니다. 따라서 초등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가볍게 한번 개념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연수는 십진법 내용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10이 되면 앞으로 한 자리 나아가는 법칙, 즉 자연수는 10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십진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원리들이 도출되고 각 십진법의 원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전개됩니다. 자연수의 구조 학습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5가 되면 앞으로 한 자리 나아가는 수라는 법칙에서는 4 다음에 10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진법에서는 0부터 4까지의 숫자만 사용하기 때문이죠. 즉 4 다음에 두 자릿수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나면 사실 조금은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진법의 수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10이 되면 앞으로 한 자리 나아가는 수라는 십진법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9 다음에 10이 조금은 덜 당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낯설게 보기 전략에 해당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느낌으로 전달되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정리된 문장으로 제시해서 이 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핵심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낯설게 보기 전략에 따른 질문들을 보게 되는데요. 수는 엄청나게 많고 끝없이 이어지는데 숫자는 모두 몇 개를 사용하는 걸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수로 어떻게 나타낼까? 100의 자리입은 10의 자리에서 얼마일까? 정확한 답을 쓰는 페이지는 아니고요. 해본 적 없었던 생각을 통해서 한번 머릿속에 물음표를 던지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아리송했던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문장으로 개념학습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수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즉 자연수는 10개의 숫자와 자리값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십진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과서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수의 단위를 알려주고 자리값이 왜 10배씩 차이 나는지, 왜 높은 자리부터 차례로 크기를 비교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자리값, 크기 비교 공부를 합니다. 각 개념들 아래로는 다음과 같이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나타내는 값을 묻는 문제 정도는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풀겠죠. 그런데 이때 캐릭터가 등장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짚어줍니다. 자리가 값이라는 내용, 그리고
빈자리를 0으로 쓴다는 내용. 이 캐릭터들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면서 개념학습을 매끄럽게 이끌어주는데요. 요 꼬맹이는 현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대변해주는 역할,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요 뽀글이는 게으름 많은 수학 천재 괴짜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요 0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고 있죠. 십진법에서 도출할 수 있는 두 번째 핵심 원리입니다.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가 나타내는 값의 합이다. 자연수를 십진 전개식으로 나타내는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그 도구로서 중등의 거듭제곱 개념을 살짝 가져왔습니다. 곱셈은 반복되는 덧셈, 거듭제곱은 반복되는 곱을 약속한 연산이죠. 그런 맥락으로 아이들에게 수학은 최대한 간단한 표현을 하려고 약속과 기호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점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자연수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수를 나타내는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괴짜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빈칸 넣기였다가 직접 써보는 문제로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이 나타내는 자연수를 쓰게 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는 4000이 되겠죠? 여기는 2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 4000을 포함하는 수니까 지금 이 자연수는 4자리 숫자가 되겠죠. 가장 높은 차수의 지수와 4자리 숫자라는 것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자연수는 1부터 1씩 커진다는 내용은 자연수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사실 초등학교에서 자연수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히 자연수가 뭔지 설명해 주지는 않죠. 자연수는 물건의 개수를 세는 수로 1부터 1씩 커지는 수입니다. 0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요. 1부터 1씩 커지는 수를 달리 표현하면 1씩 차이 나는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식으로 써보게 하는 건 대수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사고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수의 개념, 즉 1부터 1씩 커진다라는 자연수의 개념에서 0을 기준으로 1씩 커지고 작아지는 수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정수 개념까지 중등 연계로 가볍게 다루어 보고 다음과 같이 수직선을 통해서 문제도 한번 살짝 가볍게 풀어봅니다. 개념학습을 한 후에는 문제풀이 코너가 나오게 되는데요. 개념으로 생각 열기는 기본 문제, 개념으로 실력까지는 응용 문제에 해당됩니다. 해당 교과에서 풀어봐야 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맞고요. 원고를 연구하면서 참고했던 독일이나 일본, 네덜란드 등 외국 서적들에서 수학적으로 유의미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싣기도 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리면 어떤 숫자가 처음 자리보다 한 자리 올라가면 자, 10배가 되겠죠? 10을 기준으로 하는 자연수니까요. 그리고 두 자리 올라가면 100배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십진법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다져보고요. 왼쪽과 오른쪽 식을 비교해 보면 0이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이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값을 찾아서 써넣는 문제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답을 쓸 수도 있고 부등호의 크기를 생각해서 269보다 큰 수, 270 또는 271 여러 가지 수들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식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0부터 9까지 숫자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가장 큰 열자리 수와 가장 작은 열자리 수를 만들 때 몇 자리 수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어떤 숫자를 놓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문제도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죠. 자, 정수 개념을 가볍게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개념으로 실력까지 코너에서도 0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수를 찾는 문제를 한번 가볍게 해봅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참고서에 나오는 문제들과 같은 문제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그 수보다 큰 수를 만들려고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무엇보다 자리값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고 이 수보다 크기 위해서 5를 어디다 배치해야 할지 2를 어디다 배치해야 할지 그래서 모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문제는 상당한 사고력을 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자연수를 어떤 수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었을 때 자연수의 자릿수와 지수의 관계를 로그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로그는 고등 개념이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하니 그러면 지금 비교적 쉬운 초등 수학을 공부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지수의 숫자와 몇 자리 수인지에 대한 관계를 초등에서 비교적 쉽고 작은 수를 다룰 때 경험해보고 고등 개념을 하게 되는 것과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바로 고등으로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이 교육청 문제 나형은 직접 아이들이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아, 지금 하는 공부가 이렇게 고등으로까지 연결이 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배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력의 기본기 완성 코너는 중단원 학습을 마무리하는 코너고요. 따라서 중하에서 상까지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각 문제를 풀지 못했거나 틀렸을 때 해당 개념 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중단원 학습의 마지막 문제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14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내야 하고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꽤 많은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해요. 자, 지금까지 초등 대수 시리즈 대수 1-1 첫 번째 중단원인 자연수의 구조 학습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